이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에 내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이든 카페든 아니면 뭐 찜질방이든 모두가 난리예요. 이게 사고라도 날라치면 큰일 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은 아니지만 5인 이상은 다 포함이 된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만약에 직원 중에 한 명이 찜질방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사고가 난다든가 소규모 사업장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사고가 난다든가 5명 이상 직원이 있는 식당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사고가 나면요 1년 이상 징역에 개인은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이에요. 다치거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말입니다. 야 이러다가 나 식당 하려고 아이들 돈 벌어서 아이들에게 학원비 대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감옥 갈지도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 모두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발이냐? 여러분 중소기업만 반발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 식당, 동네 마트, 빵집, 카페, 찜질방, 소규모 공사장 모두가 하나같이 말입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사실 말입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동네 식당이나 마트나 빵집이나 카페나 찜질방이나 소규모 공사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지금 실행을 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도대체 나라를 살리는 건지 아니면 나라를 죽이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거 이건 나오지 말았어야 될 법안이거든요. 2018년에 김용균 군이 사고가 나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고요. 2021년 초에 제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의당 중심으로 이게 됐고요. 민주당이 여기다가 힘을 실어줘서 됐다는 뜻이에요. 이거 말입니다. 이대로 가잖아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 진짜 심각한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소기업이 살아있어야지 고용도 돼요. 동네 식당이 있어야지 직원도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장에 사장이 있어야지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면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은요. 그래? 그러면 4명 이하로 줄여야지. 이게 5명 미만으로 줄여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명이다. 이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보내는 거죠. 뭐 7명 8명 돼도 내보냅니다. 동네 마트도 내보내고요. 소규모 공사장에도 내보내고 이게 1차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최저임금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났었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이게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거. 많이 또 실업자가 된다는 거 보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순이 뭐냐? 그러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이게 여러분 경제가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현장 경제가 돌아가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섭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스스로 망하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빚 많거든요. 중소기업들 빚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장사까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충격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월 달에 부가세 낸다고 진짜 정신없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부가세 낼 돈도 없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 당장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돈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관리자까지 두라고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여당이 못해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상황은요. 실질적으로는 이거예요. 결국은 계속 실행하겠다는 거 실행하겠다. 정부가 사과해라. 뭘 사과하느냐. 2년 동안 도대체 뭐 했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을 한다는데 이거 내걸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2조 이상의 재원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정부나 대기업들이 이거 계속 하겠다는 거. 유예가 2년이 되면 2년 뒤에는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걸 공개 약속을 해라. 이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바뀌었어요 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라. 여러분 지금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이미 있습니다. 정부 내에. 그런데 이것을 또 떼내서 산하청으로 만들어라. 여기에다가 2조를 지원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바뀌면서까지 결국은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요. 이게 사망사고가 줄었느냐?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망사고는 더 늘었거든요. 이 말은 결국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이 능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요. 그냥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이 피해를 받든 말든 국민이 죽어나든 말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이게 지금 정치인들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후폭풍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정치인들이 똑바로 정치를 해야지요. 현장이 어떤지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반드시 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행동을 해야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막무가내로 정치를 하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최악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만들면 또 갈라치기 하네. 또 갈라치기. 정치인들 스스로 갈라치기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 이제도 느껴지시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워서 지금 결국은요 노조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게 노조들이 이걸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다가오고요. 당장 5인에서부터 49인까지 사업장 83만 개인가요? 83만 개에는 지금 비상등이 당연히 켜졌고요. 그 비상등이 결국 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또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식당을 해봤잖아요. 3년 이상을.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하든 줄이려고 들거든요. 지금 저는 자영업자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 고통이 말을 못할 정도로 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발 정신 차려라. 정치인들한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정신을 못 차리는지 왜 국민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게 정치인이라면 제발 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그런 말 드리고 싶어요.
예, 정치개혁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말입니다. 186개의 특혜 다 포기하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과반을 찍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거기 찍겠습니다. 거기 찍겠습니다. 민주당이 말입니다. 나는 186개의 특혜 다 포기하겠다. 우리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저도 그 민주당 찍겠습니다. 제발 국회의원 특혜 없애고 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세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는 자체가 결국은요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한 불행이고요. 그 불행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먹을 겁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은 더 잘할걸요. 지금 정치가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젊은 세대들이 알면 알수록 나라는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한 나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발 묻지마 지지하지 마시고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묻지마 지지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당한다. 저는 그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